사시의 개념과 치료. 사시의 개념. 사람의 눈에는 안구를 움직이는 6개의 근육이 있어서 이들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 안구의 회전 운동이 일어납니다. 물체를 입체감 있게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두 눈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두 눈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지 않고 한쪽 눈은 보려는 물체를 향하는데 반대쪽 눈은 다른 방향으로 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시 환자들이 반대쪽 눈으로 물체를 똑바로 보면 이번에는 물체를 향하던 눈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시의 종류. 사시는 눈동자가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 눈동자가 안으로 돌아가는 내사시,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외사시, 위로 올라가는 상사시, 아래로 내려가는 하사시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한쪽 눈의 시선이 항상 다른 방향으로 편유되어 있어서 두 눈으로 물체를 보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항상사시 또는 사시라고 부르고, 한쪽 눈의 시선이 다른 방향으로 편유되는 상태가 가끔 나타나는 것을 간헐사시,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정상인과 같으나 물체를 주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한쪽 눈을 가렸을 때 사시가 발생하는 것을 잠복사시 또는 사위라고 부릅니다. 사시의 원인. 사시는 소아에서 비교적 많은 질환으로 100명당 4명 정도의 비율로 나타납니다. 사시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으나 굴절 이상, 외상이나 눈을 움직이는 근육의 이상, 뇌 이상, 다운 증후군 등의 염색체 질환, 미수가 망막증, 그리고 한쪽 눈의 시력이 심하게 감소한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인의 사시는 어려서부터 있던 사시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었거나 예전에 사시 수술을 받았지만 사시가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갑상선 이상이나 신경마비, 외상 등에 의해 사시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시의 증상과 진단. 사시가 있는 성인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물체가 2개로 보이는 복시입니다. 하지만 소아의 경우에는 아이가 증상을 잘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외사시의 경우 아이가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한쪽 눈을 찡그리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부모님이 아이의 눈에 초점이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여 안과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아이들은 코 쪽 피부가 눈의 흰자를 덮고 있어서 실제로는 사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운데로 몰려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시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시를 조기에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가족이나 친척 중에 사시, 약시, 그 밖에 다른 안과 이상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사시의 치료. 사시를 조기에 치료해야 하는 이유. 사람의 시력은 출생 후 눈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발달합니다. 그런데 사시가 있어서 두 눈이 각기 다른 영상을 보게 되면 사람의 뇌가 한 눈의 영상만 선택하고 다른 눈에서 들어온 영상을 무시하게 되면서 사용하지 않는 눈의 시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사시 약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시가 있으면 물체를 한쪽 눈으로만 봄으로 인해 입체감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시 때문에 두 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사시 치료의 목적. 사시를 치료하는 목적은 사시가 없는 정상 상태인 정의를 만들어서 두 눈을 같이 쓰는 양안시가 되도록 하고, 약시가 생기지 않고 시력이 잘 발달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어른의 경우에는 물체가 2개로 보이는 복시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미용의 목적으로도 치료합니다. 사시의 치료 방법.
사시의 치료법에는 안경 착용과 가림 치료를 포함하는 비수술적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사시 치료의 일반적인 원칙은 제일 먼저 굴절 검사를 시행하여 근시, 난시, 원시가 있으면 안경을 먼저 착용하고 이후에 시력 검사에서 약시가 있으면 약시 치료를 하며 이것이 끝나 두 눈의 시력이 같아진 후에도 사시가 계속되면 수술로 교정합니다. 안경 착용. 원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조절 내사시는 안경으로 원시를 교정하면 안경을 쓴 상태에서 내사시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외사시의 경우에도 근시, 난시, 원시 등의 굴절 이상이 어느 정도 있다면 안경을 써야 합니다. 가림 치료. 한쪽 눈의 시력이 반대편보다 나빠 약시가 있는 경우에는 약시 치료의 목적으로 가림 치료를 시행합니다. 사시에 의한 약시는 한쪽 눈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시력 검사에서 약시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한 눈을 일부러 가려줌으로써 약시가 발생한 눈을 강제로 사용하게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력을 회복시키는 가림 치료를 시행합니다. 가림 치료는 하루 중 활동하는 시간의 일정 시간 또는 일주일 중 수일 동안 정상 시력을 가진 눈을 안대로 가려주는 것인데 약시는 가림 치료 외에 수술이나 약물요법 등 다른 방법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릴수록 치료 효과도 좋고 치료 기간도 짧아지므로 아이와 부모님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약시가 없을지라도 사시로 인해 양안시 기능이 많이 억제된 경우에는 양안을 교대로 가림으로써 사시가 호전되고 두 눈을 같이 쓰는 양안시 기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림 치료로 사시가 호전된 경우에도 대부분 가림 치료를 중단하면 사시가 다시 나타나게 되어 가림 치료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사시가 심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 안경 착용이나 약시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사시가 계속되면 사시 교정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은 전신 마취 하에서 시행되는데 성인 환자의 경우에는 국소 마취로 하기도 합니다. 사시 교정술은 보통 2개의 근육을 수술하는데 한쪽 눈에서만 2개의 근육을 수술하기도 하고 한쪽 눈에서 1개의 근육씩 양쪽 눈을 수술하기도 합니다. 의료진은 눈을 덮고 있는 결막에 조그만 절개를 가한 다음 눈을 움직이는 근육을 단축시켜서 근육의 견인력을 강하게 하거나 근육의 위치를 옮겨서 근육의 견인력을 약하게 함으로써 사시를 교정합니다. 그리고 성인 환자의 경우에는 매듭을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수술 후 환자가 깨어났을 때 눈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시 점안 마취하에 수술량을 늘리거나 줄여서 눈의 위치를 추가로 교정하는 사시 수술 후 조정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시 수술의 합병증으로는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감염이나 출혈, 전신 마취의 위험 등이 존재하며 사시가 덜 교정되는 부족 교정이나 너무 많이 교정되는 과교정, 사시의 재발이나 복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고도 근시로 인해 공막이 너무 얇은 경우에는 드물게 공막 천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시 수술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술 후 치료 과정. 사시 수술은 사시의 치료를 위한 중간 과정이며 끝이 아닙니다. 한 차례의 수술로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사시가 덜 교정되거나 과교정되어 사시 상태가 반대로 바뀌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시가 재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시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한 번의 수술만으로 완전 교정은 어려우며 한 번의 수술로 교정이 된 경우에도
수개월에서 수년 후 사시나 약시가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 후에는 정기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며 환자에 따라서는 2차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사시 수술은 눈의 위치를 옮겨 놓는 것이므로 시력과는 관계가 없으며 사시 수술을 한다고 시력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근시 및 원시 등 굴절 이상과 약시 등은 수술 후에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시의 개념과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